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조금 하락하였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주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피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넘게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2,300억 넘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마감 시황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매집해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시황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식을 정리하고 아니면 비중을 확 줄여야 될 시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아주 잘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할 때 그때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여야 될 시점이라 보고, 그 이전에는 시장이 조정될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경기 부양이 기대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재유행을 이제 세계 각국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국의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여건은 좋지 않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 나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추락하거나 조정을 겪을 때 매집해 가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송 장비, 서비스업, 의약품 이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이 보험과 투신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11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쭉 살펴보면은 일단 업종별로 볼 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아래 수급 분석표 보면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몇 달 전에, 몇 달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그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두산 주가가 엄청나게 흘러내렸다입니까?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현재 이렇게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도 내가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은 예전보다는 이럴 때보다는 잘 이럴 때가 낫긴 합니다만은 이미 신규 접근할 때는 그보다 더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점을 딱 깨닫고 손절선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튼 이 종목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도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기아차 수급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 5만원 결국에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주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들고 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좀 들고 있어야 되겠죠. 한때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 아닙니까? 이게 장부가 잘못됐니 좀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와서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잖아요. 추세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현대차 그룹 이 주식 중에서 가장 안 나가는 게 바로 이 현대위아가 아닐까 싶은데 현대위아도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셀터리온 제약은 지금 와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요. 이미 추세는 다 망가졌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어중간합니다.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있을지 몰라도 신규 접근은 참 어렵다 이 말이죠. 안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선이 다가오면 또 테마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테마주가 돼버렸는데
뭐 이거는 좀 신규 접근하기 좀 어중간하고 뭐 테마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향후 1, 2년 후에 있을 테마 보고 들어간다면은 뭐 조금 들고 있을 만한데 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 상황에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잘 나가다가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도 지금 현 상황 접근하기 어중간하죠. 위메이드도 어중간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 다른 거 살 필요 없는데 해필 지금 이거 들어갈 필요는 없죠. 저라면 차라리 포소크나 다른 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유통업도 괜찮은 종목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은 좀 어중간하죠. 근데 추세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가 그렇게 오르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볼 만도 한데 지금은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림이 별로 좋지 않죠. 휴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중간하게 납니다. 자, 시장 몇 종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신규로 매수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좋을 때를 희망을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차익 난다 생각하면은 아직 어떤 면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는 시간이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최근 들어서 이 주식 양도세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앞으로도 세금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대주주로 양도하니 안 하니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공시지가까지 이렇게 손을 대버렸는데 2030년까지 현실화하겠다 하는데 사실 이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집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공시지가는 뒤따라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세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 가격이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시세가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쭉 평가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은 이렇거든요.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공시지가는 좀 한참 낮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이 시세를 중심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이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대부분 다 내게 되죠. 그런데 시세가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이제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크게 떨어지거나 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때 공시지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따라잡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훨씬 더 싼 가격에 그 주택을 매수하거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이게 더 역전이 돼서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내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도 아마 이건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계속 걷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20년만 앞으로 쭉 당겨보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60세 이상 분들이 더 많죠. 지금도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래프를 앞으로 좀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 2037년입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안 당겨지네. 자, 그냥 이 당기면 보세요. 쭉 당기면 내려가서 지금 현재 요거예요. 요건데 이렇게 당기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더 가면은 신생아 수는 훨씬 더 줄어들죠. 제가 지난 10년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민에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안 서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70세부터 이제 노인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죠. 어떤 회사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58세 되면은 나가라 그래, 회사에서. 그러면 이 58세에서 이 12년 동안 웃자냐고.
예전에는 60세 공무원들은 또 60대면 또 연금 주죠. 그죠?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공백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런 분도 문제고, 또 이렇게 계속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공시지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세금 매길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뉴질랜드는 그 소방기세도 있다고. 예전에는 영국에는 집에 창문이 몇 개 있으면 창문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세금은 명분을 어떻게 거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겁니다.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든. 너거는 띠라니까 내가 할게. 내가 세금 내서 내한테도 정부에서 주면은 분배를 잘 해줄게. 너한테 맡겨놨더니 분배가 안 되잖아. 있는 놈만 다 묻고 없는 놈한테 안 돌아가니까 다 내놔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 내놔라 내가 해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이렇게 되면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네가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계속 그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런 쪽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어쨌든 뭐 정부에서 계속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말로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살면 뭐 이래 이제 연금 타야 돼요. 타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골치 아프죠. 이런 나라에서 어째 삽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영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나 다른 나라 이래 공부 좀 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다른 데 한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뭐 나라가 이거 나버리고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삶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인구 구조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1대, 2대, 3대, 4대 기업들이 계속 가면서 오너 경영이 아니라 이제 회사 주인도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죠. 전문 경영인이 더 잘한다는 그런 또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그 회사를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 것과 실적을 갖다가 위주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는데, 단기적인 실적은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비전을 가지고 멀리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투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지금 당장 투입하면 당장 효과가 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당장은 효과는 없지만 향후를 봐서 나중을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먼 미래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반도체를 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대비할 수 있을 때 좀 다른 쪽으로도 멀리 해외도 좀 눈을 돌려보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도 몇 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기공학과 이런 데 가서 이빨 수리하는 기술 잘 배워주게 되면은 해외 취업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학과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 여튼 눈을 좀 세계로 돌려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제가 볼 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세금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이 10억이지 요새 지방도 10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점점 임대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도 돈 딱 꺼내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희망은 하나 있죠. 지금 우리 투자는 우리는 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 너무 고가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동산 아니면 이 자산 정식이 이 주식인데, 부동산이 이래 고가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집 살 희망이 없어지고, 외국처럼 우리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임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썼는데 목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이 자본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일단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만한 돈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 늘어나는 것, 최근 이렇게 뭐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 주식 관련 양도세 이런 이슈들, 또 그간 이 세금 계속 매겨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뭐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주식 시장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고, 40대도 뭐 대충, 그런데 한 20대, 뭐 30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좀 해외도 눈 한번 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외국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어리지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